네, 안녕하십니까. 홍상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주보기, 남과 북이 맨 얼굴로 마주보기, 있는 그대로 마주보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맨 얼굴로 마주보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녀도 화장 안 한 맨 얼굴로 마주보면 좀 어떨 때는 약간 놀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맨 얼굴로 마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주볼 용기가 있어야 그래야만이 상대를 진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소설가가 있어요. 페터 슈나이더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혹시 유튜브 홈페이지에 하는데 이제 온라인이나 또는 뭐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도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독과 서독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좀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좀 약간 이렇게 그 상황, 그러니까 분단된 독일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분단된 그런 거를 굉장히 못마땅해 여기고, 뭔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넘나드는 거예요. 장벽을. 이쪽으로 넘어가 좀 살기도 하고, 이쪽 또 서도로 갔다가 살기도 하고, 동도로 갔다가 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읽어보면, 남과 북의 분단보다는 훨씬 좀, 동서독의 분단이 훨씬 좀 자유로웠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동서독의 분단 과정을 뛰어넘던 사람들이 독일이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좀 성각자잖아요. 생각을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접근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머릿속의 장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의 장벽. 분단의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작용할 것입니다. 머릿속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눈에 보이는 장벽을 허무는 데 드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입니다. 뒤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독일의 통일이 비록 앞에 보이는 장벽이 없어졌다고 해도 이 머릿속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더 어렵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요, 정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들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북쪽을 다녔는데요. 제가 여러 평양, 남포, 신의주, 개성, 금강산, 여러 군데를 제가 이제 다녀봤거든요. 북쪽 사람들도 만나고, 또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협력 사업이라는 것도 같이 이제 해봤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함께 같이 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가 이겁니다. 저는, 제가 1967년생이거든요. 7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국민학교를 안 하죠. 초등학교로 이야기하는데, 그 초등학교를 예전에 국민학교로 했습니다. 그 국민학교라는 것은 어쩌면 좀,
그 약간은 좀 권위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국가 시스템에서의 그 국민을 길러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이후에는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국민학교 시절 6년, 중학교 시절 3년, 고등학교 시절 3년, 이게 도합 12년이잖아요. 12년간 과정에서 제가 금방 쭉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을 괴뢰라고 했다가, 그래서 뭐 인정 못할 것이라고 했다가, 곧 그들이 쳐들어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가, 이런 어떤 인식, 그래서 북한은 정말 몹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가, 저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깔깔이 지지기고 행복한 우리 가정을 다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항상 제 머리에 있죠. 그러니까 북이라고 하는 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 상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관념으로 딱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관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휴전선 그 철조망이 있잖아요. 그 철조망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 철조망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지면 바로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분단에 대한 관념이 없어지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페터 슈나이더가 이야기한 겁니다. 독일은 거의 한 30년 정도 분단되었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1989년, 90년도에 통일이 됐으니까 1945년, 55년, 60년, 75년, 35년, 85년, 한 45년 정도 됐죠. 그 사이에 보면 또 그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분단 장벽이 만들어지고 한 거는 불과 한 20년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야기가 막상 그 장벽이, 그 브란덴브레크에 있는 그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동과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통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분단의 장벽, 그 관념 속에 있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동독 사람은 서독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서독 사람이 또 동독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하는 그게 그냥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장벽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평양을 또는 남포를 뭐 한 100여 차례 이상 북을 왕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마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머릿속에 있는 분단의 관념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단연코 말씀드리건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50대 이상 어릴 때 받았던 그 교육을, 분단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대체로 다 그럴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남과 북이 어떤 식으로 통일되든 간에, 통일이 되더라도 아마 저희는 통일된 나라의 우리의 국민, 통일된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제 관념으로는 죽을 때까지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을 앞으로 드릴 텐데,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강의했던 앞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과 남쪽의 국민들이 북쪽의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돕기 운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하든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동포가 어렸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지 않은 상당수의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또 그 남쪽의 지원을 받는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속에서 상당수의 생각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 위에 이제 빨간 것만 하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저게 이제 북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인데요. 남쪽에 오는 지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감이다, 이거는. 올감이가 뭡니까? 묶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디 뛰지 못하게. 남쪽의 지원을 북쪽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뭔가 자기들이 활동을 앞으로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묶는 올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사탕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탕폭탄. 느낌 오시죠? 달콤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딱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내에는 사실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숨겨져 있는 이게 사탕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같은 달콤함이지만 실제로 이게 그 달콤함을 우리가 먹는 순간 우리 몸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도적 지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남쪽에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저게 오는 순간 우리가 그걸 먹지만 지금은 배고파서 먹지만 저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을 정신을 새롭게 흩트릴 수 있는 불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통해서 자기 내부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남쪽이 주지만 혹여나 미국의 제국주의가 북은 이제 미국을 미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제국주의가 뒤에서 조정해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북쪽의 동포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하면 막 저희를 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또 일정 부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 지원을 해봤자 다 북이 그 핵폭탄 만들어서 핵폭탄 만드는데 이걸 쓰는 거 아니냐. 즉 핵폭탄 되어 돌아온다. 총칼 되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북이 이제 핵폭탄을 만들었지만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지원한 이 물자로 핵폭탄을 만든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또 콩을 보내면 군사용 기름으로 전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콩을 이렇게 이제 북이 보내달라고 해요. 콩은 뭐로 만드느냐면 콩을 왜 갈아가지고 두부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쪽은 아이들에게 콩을 두유로 만듭니다. 두유 아시잖아요. 우유와 두유는 비싼 성분이잖아요. 근데 북은 그 우유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콩을 두유로 만들어서 이제 콩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양식으로 줍니다. 그걸 이제 북은 콩우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콩을 그 콩우유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콩우유 공장을 만들어 놨고 콩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콩을 지원을 이제 어느 때 하자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 중 일부가 상당 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콩이 다른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쓰일 수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짜내서 기름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대포나 총칼을 닦는 데 쓰는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포나 총칼을 닦는 기름도 물론 이 기름으로 닦을 수 있지만 그거는 석유화학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기름 싸잖아요. 그걸로 만들지 이 비싼 콩기름으로 총칼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100%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기름은 기름이기 때문에 99.999%는 아니지만 혹여나 0.0001% 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콩가루 닦는 기름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과도한 불안이죠.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70년 동안 가져왔던 남과 북과 남 서로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이 불신 이런 거죠. 이게 결국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 내외에 있는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북이란 또는 북은 남에 대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관념, 상 이런 거죠. 이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거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겠냐고요. 예, 저는 잘 안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가능한 저런 생각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일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좀 오해했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조금씩의 어떤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런 생각들을 조금씩 좀 희석해내고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막 걸러내고 또 닦아내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변화의 방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경험상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닦아냈는지, 정말 이게 가능한지, 정말 그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신뢰를 형성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제가 했던 경험 속에서 몇 가지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